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한 주간의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 이슈를 모두 모아서 시민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2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마이뉴스 첫 팟짱의 첫 시작을 알리는 방송인데 네. 이번 주 내내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네, 의원님 오늘 굉장히 스타일이 댄디하세요. 그 매주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 안진걸 처장님도 네. 그 스타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아, 그죠? 네. 저기 2달에 한 번 이발하는데 이번에 거의 3달에 한 번 이발했습니다. 나도 머리 잘랐는데. 예. 어. 예. 머리카락을 자르신 진짜, 거겠죠. 야 인간들이 내 얘기는 안 해주냐. 아니요. 저기 선배님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요. 네. 못 바라보겠어요. 그렇죠. 선배님 예. 머리카락 자르는 건 알고 그런 있습니다. 걸로. 네, 참 좋네요. 2월을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서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악플만 엄청 달릴 것 같아요. 행복한 아침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사실 요즘은 지금이 월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더 정신없이 모르고 그냥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그렇게 네. 선거운동 하고 있고 네. 아침 출근 인사부터 쭉 저녁 일정까지 이렇게 하고 그렇군요.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난번에 하루에 저녁 자리를 2번, 3번 갈 때도 있지만 네. 밥은 못 먹는 때가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새도 그런 거예요? 요새도 그렇죠. 요새도 막 여기저기 인사만 드리러 다니고 네. 사실은 문제는 지금도 제가 아직 기침이 계속되는데 감기약을 먹으면서도 저녁 자리에 가면 또 술을 마시니까 그래요. 이 몸이 축 나서 이게 걱정입니다. 선거운동의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사회 그죠? 고민스러워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길거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이 네. 피켓 들고 이렇게 아침 인사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어 보이세요? 글쎄. 자 우선 저희가 막 얘기하다가 예. 중요한 거는 안진걸 처장님 인사를 아직 못 아,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인사 안 해도 됩니다. 네. 의인 김강진 의원님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마이뉴스랑 함께 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겸손하세요. 예, 겸손한 척 하는 것이고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네. 저기 의인 김강진 의원님 샌드위치까지 제가 다 먹었습니다. 어머 2인분을? 예, 반쪽짜리 하나씩 나오더라고 그래서 네. 의원님은 안 드신다 그래서 네. 먹고 보니까 후회되네요. 네. 저녁도 못 드시고 시민들 만나는 분인데 네. 제가 잘못 먹었네요. 갑자기 반성 모드로 예, 괜찮아요. 예. 김광진 의원님은 샌드위치 안 드셔도 밥을 드실 거예요. 네. 지난주 우리 시민사단체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우리 총선 이제 2016 총선 네. 범국민 연대기구를 만들어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의 실정도 평가하고 심판하고 뭐 공약을 거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평가하고 심판하자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호소가 있을 것이고 네. 혹시라도 또 여당이나 또 필요하면 야당에서도 이렇게 문제 있는 후보들이 공천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하. 그런 활동도 이미 저희가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보면 뭐 부적격 후보인 가능성이 높은 용산 참사의 주범인 김석기 씨 네. 그리고 또 뭐 세월호 참사 가족들에게 온갖 막말과 행패를 벌인 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금부터 이미 지난주에 표출돼서 네. 그것들을 전달하는 역할도 시작됐다. 그렇군요. 우리 유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00년인가요?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이 네. 굉장히 그때 엄청난 화제가 됐죠. 그리고 네. 실제 그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시민사회 영향력이 시민들에게 미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올해도 낙천 낙선 운동 이런 것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예전 같은 유력적인 형태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시민사회단체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특히 당시에는 이제 부정부패 후보라든지 네네. 전두환 노태우 그 독재 권력의 나쁜 짓을 온갖 앞장서 후보들이 되거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놈들만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아하.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전 같은 부정부패는 상당히 좀 줄어든 면도 있고 또 후보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총체적으로 공약을 어기고 민주주의나 민생을 파탄내는 거에 대해서 네. 또 뭐 종군 위안부 합의를 아주 엉망으로 하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집단적 심판이나 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후보 개개인의 주목했던 낙천 운동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하. 그리고 그때는 대규모로 명단이 맞아요. 발표됐다면 리스트가 막 발표돼가지고 네. 그때 기자들이 담벼락치기 예. 담에 귀를 이렇게 대고 들어가지고 예. 뭐 안에서 경론이 벌어졌다. 경론이 이런 벌어지고 막 그런 거 막 쓰고. 상상속 기사 예. 있었죠. 그때 우리 장윤선 오보도 많이 하고 장윤선 선배님과 제가 그때 우리 청소년대 네. 실무했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하는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아무튼 좀 다른 형태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정책처럼 아. 우리 선거란 게 열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유권자들에게는 축제 같은 공간이니까 좋은 정책을 마구 발표하고 이렇게 여야 정당이 받아들이게 하는 정책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한 아. 역할을 그렇군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예. 그때는 이를테면 낙천 리스트, 낙선운동 리스트. 그래서 이제 거기 예. 포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막 분노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막 예컨대 지지자들 데리고 와서 막 행패 부리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네거티브한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정책과 관련된 포지티브한 방법으로 좀 우리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예.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정책들도 한다. 뭐 그런 이런 부분들 겁니다. 이제 균형을 잡아서 하는 거죠. 이번에도 일부 낙천 명단을 먼저 발표를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언제 발표합니까? 여야 정당이 공천하기 전에 해야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2월 말 3월 초에 공천 작업이 완료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발표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민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김석기 씨라든지 네. 김용판 씨 예. 청문회 선서 거부한 것을 선거 운동의 주요 슬로건으로.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국회를 개무시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 있다. 이건 정말 황당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세월호 참사에게 예. 온갖 막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자들. 거기에다가 뭐 엊그저께 지금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기자회견하는 거 먼저 거부된 뭐 강용석 전 의원 같은 분 아나운서 여성 아나운서를 예. 굉장히 성적으로 비하해가지고 그 당에서까지 제명된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온갖 이상한 춤을 저질러가지고 네. 사실상 정치판에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네. 방송판에서도요. 네. 근데 반성도 없이 돌아온다. 이거 우리 국민들 아주 우습게 하는 처사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지금 낙천 명단을 제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일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서 여튼 시민사회단체 정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과 함께 낙천 목소리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낙천 리스트가 또 한 번 그 상당히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선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김광진 의원 얼굴이 젊어 보이시네요. 40대 초반 아닌가요? 김광진 의원이 81년생이네. 헐.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시고요. 좋아하는 두 분, 용산 주민입니다. 두 분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산 주민 지금 듣고 아유. 계신가 봐요. 용산 네. 주민들은 우리 김강진 의원님 엄청 좋아하시죠. 그렇군요. 영산 출마라는 의견이 많지만 당선 시켜줘야 되는데 당선이 안 돼.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네. 나오면 그러면 당선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선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용산이 지금 재밌어졌잖아요. 이제 멀어진 친박 진영대 네. 원조 아니 지금 다시 신박이 되려고 예, 하는 강용석. 예. 그리고 또 여성 후보도 한 분 있어요. 나름대로 뭐 새누리당만 예, 그렇다는 공기업 거죠. 최초 여성 임원을 지냈다는 분 이렇게 세 분이 지금 3파전하고 그렇군요. 있고. 예. 근데 제일 야당은 지금 후보들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김광진 의원님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국회 쟁점 법안들 가지고 오늘 또 여야 원내 협상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여야가 합의하면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새누리당 안에서는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깼기 때문에 이 합의를 깬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라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은 지금 선거운동하느라 정신없죠. 뭐 근데 기본적으로 다들 관심은 있죠. 그리고 이 법안 내용 중에서 또 선거법과 관련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정의화 의장이 뭐 합의하면 직권상정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합의를 하면 네. 상임위 거쳐가지고 통과하면 되지. 네. 직권상정을 굳이 할 이유가 왜 있어요? 그러네요. 합의를 하면. 예. 예. 근데 그게 직권상정 요건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여야 합의? 그러니까 상임위를 안 거치고 원내 대표만 합의할 때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네. 것인데 네. 기왕의 절차를 거치려면 네. 우리 사실 날치기로 몇 분만 해도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그렇게 통과하잖아요. 네. 저는 최소한 그 정도의 관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차적 예. 민주주의. 그래서 그걸 직권상정으로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절차보다는 어쨌든 상임위를 거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는 뭐 그동안은 저희 당도 그렇습니다만 새누리당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더라도 이것이 최종 결정 기구가 의원총회에서 각 당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에 대한 추인해서 거부당하면 합의는 파기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네. 예를 들면 외교 그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을 하거나 외교를 네. 한다 치더라도 정부가 외교부 장관이 승인을 해왔더라 서명을 네. 했더라도 네네.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그건 처리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원내대표가 합의하더라도 그것이 혼자 모두에게 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정상적인 국회 방식 중에 하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다만 합의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서로 좀 껄끄러운 면이 있겠죠. 그리고 나에게 전권이 다 주어지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빠지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이거고 네. 세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 한번 드리긴 했는데 네. 저희 당 의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걸 합의해주고 네. 뭘 얻느냐는 거예요. 이 쟁점 법안들 예, 결국엔 쟁점 새누리당이 다 법안들에 원하는 대해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원하는 건데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 예, 당초에 우리가 원샷법 이런 거 논의할 때는 네. 중소기업 활성화법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패키지로 연계하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리고 선거구 협상이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도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려주면 네. 비례대표의 공정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자. 최소한의 조치. 최소한의 조치를 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계속 해왔었고 심상정 의원 안까지 계속 갔습니다만 네. 그것도 다음에 20대 국회 논의하자 이렇게 물러서버리고 네. 그냥 지역구 의원 수만 늘어나는 걸로 합의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선거구 협상이든 원샷법이든 노동사법이든 네. 결국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네. 받는 건 고사하고 우리는 협상의 대상에 우리의 안건조차 못 올리고 있는데 이 협상을 굳이 왜 해야 되는 것이냐.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법이냐라고 네. 하는 것을 계속 의총에서 논의하는 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자면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지금 그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이고 또 국민들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 국민의당은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안진걸 초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샷법이라는 것이 그 주로는 재벌 대기업들이 네.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할 때 소규모 그때 주주총회를 네, 열지 않거나 그 기간을 축소하는 건데 미리 고지해야 되는 기간을 그러니까 일종의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 분명하고 또 구조적인 인수합병할 때 여러 쟁점이 있는데 네. 단지 구조적인 인수합병할 때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라든지 인원 감축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충분히 토의해야죠. 우리 국민 입장에 생각해도 뭐 원샷법, 이름도 생소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네. 그게 기업활력 경제를 제고 특별법. 경제를 어떻게 살린다는 것인지 네. 사실 서민 중산층들에게 지금 소득이 늘어나야지 내수가 늘어나서 경제가 살아난다 그렇죠. 이야기를 우리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오히려 도와주고 비정규직 청년들 도와주자는 건데 그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당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 형국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고 네.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법안의 내용들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법안 문제점들을 제3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좋은 태도인지 더불어민주당하고 경쟁 입장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때로는 뭐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새누리당 또는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온갖 악행과 잘못된 강행 조치들을 반대하면서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당 편인지 야당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태도로는 국민들로부터 용납받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복원한다는 호남의 정치로도 뭐 호남의 정치라는 내용이 뭐 논란이 분분하지만 결국은 호남 민초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진보이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봐서도 전혀 형편없는 태도가 아닐까 감히 그렇군요. 이렇게 지적해 봅니다. 의원님, 그 지금 쟁점 법안 관련해서 협상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의원 다수의 입장을 좀 그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의 입장은? 이게 다수라고 말할 수 있을지 어쩔지는 또 예, 모르겠어요. 예. 전체가 우리 또 100명 정도의 물론 의원이 계십니다만 또 침묵하고 있는 다수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발언하는 분들은 또 약간 강성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네. 솔직히 아니 근데 강성이 아니라 바른 소리를 하는 바른 거죠. 소리. 예.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의 그 목소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이것이 계속 부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침묵하는 다수도 심정적으로는 이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동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계하는 법은 뭐냐, 우리의 주장은 뭐냐, 그걸 명확히 우리한테 좀 설득시켜주라. 그래야 나도 우리 지지자들한테 지역구에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가장 많으세요. 네. 그래서 선거구 협상에 있어서도 비례대표 문제, 네. 이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활력화법이나 이런 걸 원샷법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중소기업 활성법이나 네. 을들을 보호하는 법안들 몇 가지 논의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물러나는 타당한 이유를 좀 납득되게 설득해 주라. 응? 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 문제 안 하면은 처리 안 할 것처럼 네. 계속 그렇게 끌어왔고 사실 법적 선거구가 없는 상태로 한 달이 넘도록 방치할 정도의 상황으로까지 우리가 왔는데 네. 네. 이걸 물러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명분이. 네. 그러니까 그 명분도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손만 들고 예. 빠져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협상이 도대체 어떤 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런 상황이 된 것이냐를 좀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게 훨씬 많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인식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원샷법이나 노동사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네. 실제 필요한 법이 아니다. 이 인식이 가장 강하신 거죠.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로 조정하고 조율해 가지고 처리시켜야 될 법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다 필요하지 않는 법이다. 지금 이 시기에. 네, 그러니까 좀 그것도 뜬금없어요. 원샷법하고 북한인권법을 연계 처리한다는 것도 아니 지금 대한민국 인권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막 없는 사람들 심각한데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왜 갑자기 북한인권법 얘기를 하지? 예. 사실 이런 거예요. 시민사회 인권법도 네, 네. 우리의 요구 사항의 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것도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나 그 요구했던 전에 거잖아요. 한나라당부터 주장해 왔던 법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법이 아닙니다. 그게. 그거 시민사회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북한 북한 인권법도 인권법. 역시 네. 북한의 인권을 정말 증진시키기보다는 남북 간의 대결과 반목만 늘려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인권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시민사단체도 이제는 북한 주민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발언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북 권력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입장에서도 이 법은 오히려 대결과 반목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 건데 네. 아까 이제 김강용님께서 명분 이야기하셨는데 실리 저도 이제 명분뿐만 아니라 실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법약권과 시민사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다음에 이 19대 국회 들어서서 추창한 일관된 법률들이 있어요. 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을 보호해달라는 특별법. 네. 왜냐하면 재벌 대기업 지금 다 쳐들어와 갖고 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떡집, 공구상, 슈퍼, 문구점,
뭐 꽃집, 서점 뭐 이런 것까지 다 대기업이 해버리거든요. 뭐 치킨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 그럼요. 거기다가 지금 청년 고용 문제 심각하니까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들에게 청년 고용을 할당하는 청년 고용 할당제, 뭐 벨기에 로제타 플랜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네. 이것도 우리 김강희 의원님이 또 무슨 청년 발전 기본법 제정안도 네. 제치로 놓으셨죠. 네.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 같은 것도 청년 지금- 발전 기본법. 예. 예.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네. 이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들도 그런 법에 의거해서 청년수당, 청년배당 같은 정책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전월세 상한제 주거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주거비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월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국에 재벌 복합 쇼핑몰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역에서 엄청난 현안이거든요. 뭐 이런 법들. 네. 그다음에 노동사법에 맞선 정말 좋은 노동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원칙적으로 뽑게 한다든지 네네.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 해서 노동자로 인정도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레미콘 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네. 골프장 캐디 이런 분들 네. 이분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훨씬 지금보다 보호가 많이 되거든요. 네. 이런 법들이 이미 범야권 노동계 시민사회가 다 제출해 놨습니다. 19대 국회 초장에. 지금 국회에 예, 계류되어 다 있는 계류 중에 법안들이라는 있고 거죠. 상임위에서 다 야당들이 오랫동안 추천한 법이에요. 근데 여당이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 저지해야 될 법인데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줘야 될 상황이다 하면 네. 북한 인권법과 묶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이런 법들이 대거 묶여서 통과된다면 네. 국민들로서도 아쉽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야당 원내 지도부 무슨 생각인지 몰랐지만 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 저는 이런 생각 좀 선거 국면이라서 뭐 참 답답한 상황이실 텐데 지금 안진걸 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은 이 19대 초반부터 주장을 했던 법이고 지금 4년 차 아닙니까? 예, 4년 차면 반드시 이 법은 일부는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4년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좀 주장했던 법안들이 통과되는 맛을 좀 보여줘야 다음에 또 저당을 지지해야겠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까지 이게 안 돼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물론 뭐 그 네. 외에도 나름 다른 그럼요. 법률들이 하나씩 둘씩 통과되죠. 우리 네. 가장 가불관계 대표적으로 하는 남양유업 방지법. 그러니까 그건 됐죠. 예, 이런 것들도 통과되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경제적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 앞으로도 여러 아파트들이 보고 하는데 전월세 문제, 상가 임대차 문제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도 예.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네.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예. 크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예. 또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국회가 가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네. 다 편성해 오고 그걸 우린 수정하거나 심의만 할 뿐만 아니라 심의해서 수정하는 것도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국회가 판단하기에 여야가 동의해서 이것은 처리하자라고 했을 때 예산 수반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계속 법안 소위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물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네. 실제 집행되지 않고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네. 정치 구조의 시스템을 예. 빨리 좀 정상화하는 것 네.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이제 정치의 정상화가 정말 정치 비정상의 정상화가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사실 박근혜 정부 시행령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법안 모자보건법 같은 것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바로 시행령 바꿔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버리는 문제들 이거 계속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정 권력이 워낙 세니까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정도이지 이것을 좀 합의하고 조정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예. 이것이 결국에는 국민 다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게 하는 정치의 정상화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누리 사업도 결국은 시행령 공화국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냥 대통령 혼자서 나는 다 했다. 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너희들이 안 하는 거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 플랜카드 재밌더라고요. 예. 그 지금 누리과정 예산 어디 줬냐 묻거든 대통령이 안 줬다고 전해라. 네. 아주 재밌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치 국가여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영치 국가, 시행령,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이렇게 변질돼서 행정부가 사실상 독재라는 국가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데
지금 그 새누리당이 이제 거짓말 현수막을 엄청 내걸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더불어민주당 또는 정의당. 네, 최근에 정의당의 이제 거기다가 딱 현수막이 밑에다 달더라고. 박근혜 정부가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밑에 정의당에서 그 박근혜 정부가 그 일하면 우리 국민들 모두 쉽게 해고되는 거 맞지요? 이렇게 또 달아놓고 네. 노동당 현수막도 재밌더라고요. 네. 박근혜 정부가 제발 일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네. 온 국민이 다 이렇게 고통받게 된다. 네. 여러 현수막도 네. 있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누리 과정 예산에 내려줬는데 안 썼냐고 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하나도 안 줬다고 전해라. 이제 정의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지역구마다 지역구마다 약간의 자율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율성 현수막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재밌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게 지금 SNS에 지난주에 최대 화제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근데 그런데 그 유머 있고 재밌는 건 좋은데 네. 결국은 새누리당이 전국에 그렇게 이제 현수막을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 붙이는 상황에서 스스로는 진짜 좋다고 생각할까? 저 요즘 진짜 드는 의문 중에 대통령은 네. 진짜 나는 돈을 다 줬는데 교육감이 안 준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보고가 잘못돼서 예. 인식이 그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알긴 알지만 말을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건지 네. 진짜 그 속마음이 궁금해요. 저도 그분을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알 수가 없는 분이니까 혼용무도한 정권이라서 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공약은, 근데 국회의원들은 네. 다 내용을 알잖아요. 새누리당 네. 의원들도 어쨌든 다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그러니까. 학교 나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네. 계속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까? 아니, 그러니까 흔히말하는 최소한- 좋은 학교를 안 나왔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원래 교육청 예산이 네. 교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네. 있고 거기다 국가가 뭔가 사업을 하나 떠넘겼는데 아니 심지어 그러면 교육부 돈을 지가 주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생생은 다 된 다음에 돈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 누가 그러니까 제 받아주냐고. 요즘 고민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네. 우리 국방 예산 매년 40조나 줬는데 네. 왜 우리나라는 항공모함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매년 돈 다 줬는데 국방 예산으로 항공모함 빨리 만들지. 네, 뭐 하고 그냥 있어? 똑같아요. 네, 뭐 하고 네. 있어 지금? 돈 그렇게 그러니까. 줬는데.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에도 이게 보니까 그 빵 셔틀 얘기가 나오더구만요. 예.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1,000원 일진들이 주고. 예, 예. 뭐 500원 주고 뭐 이걸로 라면 사고 빵 사고 우유 사고 나머지 300원 남겨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인 거죠. 심지어 그래서 아예 이제 교부금 내려 보낼 때도 항목을 정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는데 교육부 공무원조차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이제 그 변동 예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여하튼 지금 상당히 혼란의 전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어찌됐든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되는지 그런 낙천자 리스트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좋다 이런 선거운동은 안 하시는 거죠. 누가 좋은지 선거운동은 굉장히 이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네. 생각해보면 지역구에 가보면 네. 뭐 의인들이 여러 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의인들 아하. 사이에 마음이 안 모아져가지고 그래서 당선운동이나 지지운동은 굉장히 어렵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뭐 녹색당, 노동당 등에서 좋은 분들이 나왔을 때 그 중에 한 분을 지지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마음을 모으기도 어렵고 네. 다만 반드시 공천돼서는 안 되거나 공천 반대했는데 또 공천이 강행됐을 때 낙선 운동을 하자, 낙선을 하자. 그럼 지금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SNS상으로 낙선 운동을 하자고 결의를 했거든요. 아하. 이렇게 그럼 유권자들의 정보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호소도 하고 이게 지금 다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낙선 운동만 해도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서명 운동하는 방식이나 유인물 나눠주는 방식은 금지되어 있지만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보도자를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SNS에 알리고 이런 건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부터 할 수 있고요. 이미 SNS상에는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도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지지당선운동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유권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서서 야권 공조나 야권 연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진한 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 그 경우에도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정 단체들이 나섰을 때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이 그거에 대해서 비토를 했을 때 네네. 단일화가 더 꼬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망받는 시민사회 원로들이나 각계각층의 그 인사들이 야권 후보 단일화라든지 야권 공조를 특히 수도권, 충청, 강원권에서 1대1 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은 개개인의 신망받는 인사들이 지금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로 아하. 뭐 조국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체와 개인들의 역할이 분담되고 또 단체는 단체들의 정책 독립에 의해서 선거 전체를 감시하고 또 이렇게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다각적인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이번 총선 오늘 72일 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또 이제 국가 권력의 그 불법 부당한 선거 개입 감시도 해야 되잖아요. 국정원, 보훈처, 국방부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김광희 의원님 또 국방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투표 참여 운동. 20대, 30대 세대들이 절망 속에서 투표마저도 포기하는데 이 절망을 뚫기 위해서 우리도 압도적으로 투표를 해보자 이런 또 호소도 청년 세대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선거 앞두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정말 다시 16년 만에 예. 시민사회에서 낙선운동 그리고 뭐 이렇게 야권 연대운동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뭐 권력 감시 또 이제 투표 참여 운동까지 예.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의 그야말로 선거 종합 백화점 운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총선 관련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광진 의원님 트리도 닮았다고 어떤 분이 예. 트리도 몰라요? 캐나다 총리요? 40대 예. 총리 예, 트리도를 닮았다고. 트리도 제가 총리. 뜬금없는 얘기를 하니까 두 분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진보 자유주의 총리님이잖아요. 아주. 그러니까요. 예. 트리도 닮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리고 의원님 그 청년발전 기본법 네, 얘기를 좀 들어야죠. 의원님 대표 발의 한번 봐. 네. 진짜 좋은 법안인데. 그러니까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제 그 내용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재명 시장의 청년 배당, 네. 박원순 시장의 청년 이 결국은 이 얘기를 주로 많이들 하시는데 네. 원래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낸 법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먼저 내셨어요. 먼저. 예. 실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뭐 대통령도 연두연설에서 32번을 청년을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문제가 청년을 네. 위해서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실제 우리는 청소년 기본법이나 뭐 장애인 기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 대상자들에 맞는 최소한의 기본이 있는데 지금 우린 청년 기본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인지 어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주무부서가 돼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네. 혹은 지원함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을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네. 그리고 그것을 몇 년마다 수립해서 어디에 보고하고 어떻게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네. 최소한의 기본법이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다른 나라들은 어쨌든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이 뭐 용어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미래 세대 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장기 계획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 기본법을 네. 갖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청년 기본법이 좀 필요하다. 네. 사실 지금 청년의 나이를 29세까지로 한정 짓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런 법 저런 법에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네. 정확하게 왜 29세를 아. 책정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근거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불명확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청년고용촉진법 이런 걸 할 때는 네. 29세는 또 너무 적으니까 30 몇 세로 늘리겠다. 만 34세로 돼 34세로 있어. 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그냥 변동해서 네. 써버리고 청년의 나이가 고무줄이네. 고무줄이죠. 다 다릅니다. 예. 뭐 민주당은 45세잖아요. 민주당은 45세고 예. 더불어민주당. 예. 새누리당은 몇 살이에요? 지금 같이 45세일 거예요. 45세요. 예. 그래서 뭐 근데 또 청년 비례 나이는 39세. 39세. 청년 비례를 출마하는 나이는 네. 그리고 뭐 당에서 출마자 가산점을 주는 나이는 뭐 42세까지. 뭐 이게 완전 다 완전히 고무줄이어 다 가지고 고무줄이네. 네.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청년을 정해버리자. 몇 살까지로 할지. 기본적으로 좀 기본법이 필요한 시기는 네. 있고 또 사실 네. 이제 29세라고 하는 기준이 네.
단순하게 보더라도 우리가 이미 이제 대한민국의 80%가 넘는 국민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호의 측면, 이게 기본법이나 이런 걸 대상하는 건 보호를 하기 위한 건데 법적으로 그 특히나 취업이나 창업 혹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29세라고 하는 나이가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마치고 뭐 요즘은 또 1년 정도씩 어디 유학도 가고 뭐 휴학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어학연수도 가고 예. 그 나이 때면 인제 사회 진출을 막 시작하는 네. 나이거든요. 29살. 예, 근데 그래요. 예전에는 대학을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23세, 23세, 24세 정도면 사회 진출해서 네네. 5, 6년 정도 국가가 좀 보호해주면 가능한 나이였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좀 재정립할 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청년 기본법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대표 발의한 이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기본적인 보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에 못 박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심의 기구를 만들고 네. 그것에서 중장기 계획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35세 정도까지를 원칙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35세. 예.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몇 가지 조치들. 예. 그 안에 청년 배당, 청년 수당을 포함해서 혹시 주거복지, 뭐 일자리 문제 예, 이것도 좀 주거복지라든가 포함이 되어 우리 이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청년 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구 편차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겠다. 사실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네. 군대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막 줄을 서 있잖아요. 그 입대를 못하고 십수한다고 하는 말들이 횡행할 정도예요. 그게 사실은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니까 네. 몇 년도쯤에는 군대를 갈 사람들이 늘어나겠다. 그러면 군 입대 숫자를 이때는 어떻게 좀 늘리고 사회 진출 인력을 어떻게 하고 네.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왔다면 이렇게까지 혼란이 오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냥 닥쳐서 올해 사람이 많네? 그리고 그냥 끝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요. 일들이 예. 벌어지는 아니, 그러니까 것이거든요. 뭔가 좀 우리가 옛날부터 국가의 미래를 좀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네. 국가도 사회도 기업도 학교도 다 네. 모든 데가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하려면 역시 정치가 정치가 비정상의 바로 서야 정상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모든 시스템이 안착될 바보야 수 있다. 문제는 정치다 이런 그러니까 거. 우리가 시행령 공화국을 기승전 문제 정치. 삼는 게 네. 사실은 그런 것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하냐 안 하냐 이게 법률적인 거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지만 네. 그리고 뭐 어떤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얘기한다는 것도 있지만 법률에 의해서 계속해 온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지돼 가요. 네. 근데 시행령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우리는 이것에 관심 있어 그러면 그것에만 일을 하고 또 정부가 바뀌어버리면 전혀 그 일은 이제 하지 않고 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네. 법률에 근거해서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가 운영해야 될 기본적인 행정행위는 정상적으로 쭉 유지돼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아유, 지금 뭐 이런 우리가 여기 그 2월 1일 월요일 오전 7시 50분부터 이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이 이유는 국가에 정말 올바른 장래를 잘 설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네. 얘기들을 약간 국정원을 막- 통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꼭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안 듣고 이 방송 네. 국정원만 네, 듣고 국정원이 있나요? 좀 열심히 듣고 예, 있으니까 체크해서 좀 대신 정보라도 올리는 게 예. 국정원이 할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 국정원이 근데 국내 방송을 체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듣긴 하겠죠. 정보 차원에서. 해외 예. 정보만 잘 수집하시기 바라고.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하신 청년발전 기본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좋은 법인데 정부와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여당에서. 입으로는 맨날 청년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법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서울시 성남시에서는 이제 바로 그런 비슷한 성격의 청년발전 기본 조례 같은 것이 통과되면서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같은 것도 이렇게 가능한 것을 봤을 때 국가의 이런 청년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법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 사실 지금 청년들이 제일 분노하고 있는 게 그런 청년들에 대한 진짜 정책은 다 거부하면서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이 무슨 악마의 속삭임이나 뭐 아편이다라고 지금 김무성, 이인재 등등이 막 이렇게 그거를 퍼붓는 거에서 분노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뒷자리에서 오늘 우리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최경환 전 부총리 네. 그리고 정우택 의원 네, 지금 새누리당. 여당의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다 자기
측근들 채용 청탁을 했다는 거죠. 청년들을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 부당하게 수십 명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채용시켰다는 불법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 청년들 정말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만 되게 해달라는 예. 거거든요. 그죠? 고용정의 이전에 채용정의라도 채용정의. 제발 실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채용정의가 무너진 그 자리에 다 보면 네. 정부 여당의 실세 인사들의 불법 청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따님 김무성 뭐 대표. 그건 뭐 이제 수원대 예, 이제 불법 이미. 채용됐다는 특혜 의혹이 파다했었고요. 이런 예. 식으로 저희가 뭐 100% 팩트를 자신할 수 없으니까 의혹이라고는 하지만 네.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상황을 보면 뭐 거의 사실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정부 여당 측 인사들 네. 청년들 보고 눈높이 낮춰라. 청년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거 미흡해서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악마니 무슨 아편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망언을 하면서 뒤로는 자기 측근들이나 자기 자식들은 엄청 좋은 직장에 몰래 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도처에서 요새 유행어가 권력자잖아요. 권력자. 예. 김무성 대표가 얘기해서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본인도 엄청난 권력자인데 그렇죠. 지금 권력자들이 네. 행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그 흑수저 금수저 계급론이 나옴직한 네. 그런 얘기가 입증됨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국회 산자위 위원들 특히 이제 정우택 의원의 예. 채용 청탁 비리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뭐 기자들이 앞으로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뭐 심각한 문제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엔 또 MBC 녹취록 파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월광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에이 얌생이 정권. 아, 얌생이? 네, 그러니까 얌체 같은 정권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사 중에 또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완구 네. 전 총리 재판. 네네. 응? 그것에 대한 물증이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성완종의 메모. 네, 메모. 이것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재판에 그 재판장에서 결론이 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참 특이하죠. 예. 왜 똑같이 이름이 적어져 있는데 이완구만 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네, 참 그것도 예, 제대로 좀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법정의도 지금 청와대에서 검찰에 지시를 한 거죠. 2명만 해라. 이한구하고 홍준표만 해라. 왜 이한구는 탁제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네. 홍준표는 친박이 아니니까 올라간 거. 나머지는 다 친박이더구만요 보니까. 진박이든가요? 예, 가만있어 뭐 봐. 다시 한번 홍문종 뭐 이런 홍문종 사람들이 의원 있는 또 누구 거잖아요. 있더라? 저희가 예. 지금 뭐 기억나는 몇몇이 있어요. 이병기 실장. 이병기 실장도 있었죠. 네. 홍문종, 홍문종 부산시장도 의원도 있잖아요. 있었죠. 서병수. 서병수 부산시장. 물론 서병수라는 워딩은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지만 부산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직이냐 전직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정권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부패, 비리, 권력자들의 행세 뭐 이런 예. 것들이 막 도처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총선 때 어떻게 심판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요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이 난데없이 조선족 얘기를 꺼냈어요. 예. 예? 이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님이 이 뭐 조선족이 뭐 애 낳는 기계냐? 저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참담함을 네. 느낍니다. 여당 대표이신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시민사회는 비판이 더 세죠. 아이 뭐 너무 황당한 짓만 골라 하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너무 환멸을 느끼는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재미교포 제일교포라고 하면서 조선족에게만 좀 비하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먼저 유머에서도 굉장히 좀 보이스피싱이라든 이런 네. 식으로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편견이 심하다. 중국 동포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중국 교포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한반도의 일본 제국주의의 그 침탈과 남북 분단 와중에 희생양들이잖아요. 오히려 네. 더 챙겨드려야 될 분들이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에 사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이 방금 장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을 출산의 기계인 것처럼 또는 특정 동포들을 저렴하게 불러다가 또는 정말 옛날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씨바지 같은 느낌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국에 와 있는 흑인 청년한테 연탄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인종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본인이 더 큰 권력자에게 핍박받는 것이 서러워서 권력자를 비판하기도 했지만은 본인 역시 뭐 제2, 제3의 권력자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정말 성찰없고 반성 없는 권력이고 기본적인 양식이 없는 사람이다. 네. 이런 평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넘어 비판을 넘어 사람들이 이제 환멸을 느끼지 않나. 근데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정치인으로서 네. 집권당의 대표시기도 하고 또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대권 주자의 1위로 지금 달리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년 문제 하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3포 세대라고 하는 용어예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3포에서 5포, 6포, 7포 이제는 뭐 무한대까지 넘어가는 상황인데 3포가 연애, 결혼, 출산이거든요. 예. 결국은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출산을 못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것인데 그렇죠. 애만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대한민국 국민도 뭐 중국 동포든 뭐 어디 뭐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 국적자들도 마찬가지고 애를 못 낳고 애를 낳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 이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은 것인데 네. 그것은 뒤로 두고 왜 애를 안 낳지?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애를 낳으면 되지.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의 금수저의 인식인 거거든요. 밥 없으면 뭐 빵 빵 먹어라. 먹으면 되지. 왜 굶어? 말이 앙뚜아네트. 예. 말이 뭐 앙뚜아네트 집단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다 애를 낳고 싶은 거예요. 예, 사람들도. 그럼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과거에 얼마 전에는 또 연탄 발언 예. 있었잖아요. 예, 연탄 예. 색깔을 비유해가지고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조선족 발언을 한 건데요. 다 떠나서 의원님께서 너무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보지 않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정치인이 한국 사회의 본질은 꿰뚫어 보지 않고 표피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애만 네. 낳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리고 수입 그게 있을 수 없는 비유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제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도 전국 여성위원회에서도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이런 인식이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후보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 보수 정치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정말 정치권 안에서 저는 좀 이거는 그런 발언하면 좀 금지하는 그런 발언 못하게. 예? 예. 그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뉴파티 위원회에서 막말 금지 이런 것들도 했던데 새누리당에도 좀 같이 동시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게 떠오릅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 중동에나 다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이런 게 있었어요. 청년들이 연애도 안 하고 미팅도 안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니까 미팅을 주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온 국민을 정말 웃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언니부터 미팅을 하시던지 이런 성명도 있었거든요. 네. 박근혜 언니부터 미팅 하든지 그 미팅이 안 돼서 문제라면 당신부터 해라고 이런 진짜 풍자가 나돌았는데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네.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나니까 문제니까 국가가 강제로라도 또는 정말 슬픈 역사를 가진 우리 동포들을 동원 또는 섭외해서라도 결혼을 시켰다는 발상인데 결혼이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지금 일부 농촌에서는 국제 결혼이 불가피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서도 안 되고 그 우리 중국 동포들 만주나 연해주 그 연변 일대에서 살고 계시는 그분들이 정말 슬픈 역사의 산물인데 네. 얼마나 기분이 언짢고 불편하시겠습니까?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저희 팟짱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연변 동포들, 중국 동포들 오셔서 그 비정규직이라든가 네. 정부 이런 노동자로 하위직
삶을 살고 있지만 이분들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독립운동가들의 네, 후예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를 여러분들이 폄하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안진걸 처장님 지적대로 얼마나 우리 한반도에 슬픈 역사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보면 식민지 시대 겪었죠. 또 분단, 전쟁, 분단 얼마나 그 정말 엄혹한 역사를 겪었고 그 역사의 후예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 정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소녀상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시민사회 좀 도움을 주나 요새 근데 피자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 뭐 박원순 시장님도 왔다 가셨다 그러고 새벽에 네. 추울 때 저희도 시민단체들 집회도 같이 하고 자주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동대책위원회도 꾸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100억도 안 되는 돈에 우리 민족의 양심과 영혼을 판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을. 그래서 지금 그 100억을 거부하고 네. 우리 국민들 성금으로 차라리 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그 기금 모금 운동도 지금 이제 네. 돌입한 상태입니다. 네, 예. 그 굉장히 많은 모금액이 모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기업과 예, 정의재단에 맞습니다. 기업과 많은, 정의재단. 예. 많은 돈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런 입장을 또 발표해서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는 없다. 이런 입장을 유엔 인권 최고 대표부 사무소에 제출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번 합의 때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놓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또 이런 일본 정부의 이율 배반적인 이런 행태도 우리가 비판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라고 네. 하는 이제 회의를 앞두고 철폐위원회에서 일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일본 측 입장에서는 위안부의 강제적 이송,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forcible removal이 없었다,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는 공적인 발언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한 거예요. 강제적 이송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인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군과 관원에 의해서 강제 연행이 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forcible taking away, 강제 연행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한 거거든요. 그건 주장인 거죠, 일본이. 포괄적이고, 네. 그러니까 강제적 이송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처음에 조선 땅에서부터 네. 이분들이 착출되고 선별되고 네. 일본으로 넘어가고 네. 거기서의 생활 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강제적 이송을 질문했는데 네. 답변을 하기에는 강제 연행 부분만 이제 잡고 문 거예요. 답을 하기는. 그래서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군과 관원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 이거를 그냥 답을 한 건데 어찌 보면 이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누가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큰 틀에서는 언론을 상대로 대외적인 공표를 했을 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구나라고 대내외적으로 이제 선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단어 자체로만 보더라도 군과 관원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난번 합의의 위반 사항입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분명 일본에서 네. 군에 의해서 네. 이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건데 그렇죠. 예.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되돌리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일본 측의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그때 합의는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송돼 온 이후에 군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받은 것은 사실이다. 예. 이제 이것을 인정하는 정도까지만 자기들은 예. 합의한 거다라고 하는 인정이고 예. 데리고 온 것은 강제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아니 것 근데 같은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끌려간 예. 증언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장난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외교부가 정확한 입장 표명을 잘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고 대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정부가 막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것에 스스로 발목이 자승자박이 잡혀 돼 있는 거, 네.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참 possible taking away. 네. 아, 우리 의원님 발음 네. 좋습니다. 똑같은 네. 영어 발음인데 김광진 의원님하고 안진걸 처장님하고 확 그러니까 다르네. 이제 발음이 좋은 의원님과 발음이 농촌틱한 저질인 제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강제 동원, possible 힘을 동원해서 이런 네.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군에 의해서든 군 속에 의해서든 관원에 의해서든 또는 친일 그 관원의 지시를 받은 친일파들 꼬드김과 강행에 의해서든 여러 형태의 네. 강제 납치가 있었던 것이죠. 인신을 구속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제 부인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일본과 그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그렇게 어이없이 합의해준 박근혜 정부가 동일한 책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와 예, 일본 네. 정부가 더 나쁜 건 맞지만 네. 그 뻔히 일본이 그럴 거 뻔히 알고 이렇게 악용될 거 알면서 네. 결국은 한일 일본군 성노예 합의문을 번역해서 지금 유엔에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봐라 한국 정부도 우리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식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역사에 이 무거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네. 정말 이 혼용무도한 정권이 지금 저지른 악행도 모자라서 과거로부터 켜켜이 내려온 우리 사회의 고통까지도 네. 일제에 다 팔아넘겼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소녀들이에요. 예. 미성년자거든요. 그 미성년자인 소녀들을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서 온갖 못된 짓을 해놓고도 지금 몇 년입니까? 50년, 70년이 넘도록 이게 예.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결국 입으로도 사과 안 계속 하겠다잖아. 아베는 자기 입으로는 절대 사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로 했다는데 무슨 전화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공개되지도 그리고 그 않고. 사과하는 자세가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독일은 지금도 나치의 만행에 대해 지금도 사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일 안 저지르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베 정권에 휘둘리는 박근혜 정권 결국 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혼용무도한 정권이라고 안진걸 처장님 계속 강조해서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예. 다 알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사실 꼭 좀 드리고 소녀상을 싶습니다. 지키는 청년들도 네. 그 주장은 한 가지잖아요. 뭐 협상을 원점에서 되돌리라 이것도 아니고 정부가 소녀상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평을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저한테도 그 말 하더라고요. 네. 그 답 하나 받아주는 게 국회의원이 그걸 못해요? 이제 이 얼마나 이제 야당 책임으로.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야당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좀 물어봐서 그 답을 정확히 받아줄 수 없냐 이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냥 지금 역으로 소녀상 지키는 학생들 경찰 조사한다 그러고 그렇죠. 정대협 조사한다 네. 그러고 그런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정부는 지금 입장을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소녀상 문제는 민간의 문제니까 정부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명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위해서 말할 수 있죠. 응? 왜 그걸 그러니까요. 말을 그러니까 못해요? 일본에 무슨 미락을 해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계속 옮길 거라고 알고 있다. 예. 옮기는 거로 뭐 약속했다 또는 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주장을 하고 있지 그것은 않습니까?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일본 수도 정부가 있는데, 워낙 네. 그런 플레이가 센 예.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외교에서. 네.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국의 이익을 그리고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판단해서 국가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본 그 교활한 일본의 그 아베 정권에 계속 휘둘리면 결국에는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또 함께하면 기분 좋은 방송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늘 다루는 이슈가 분노하고 예.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탄하고 죄송한 일이죠. 예. 이런 이슈가 되고 있어요. 2016년에는 또 특히 이제 총선 이후에는 좀 이렇게 밝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예, 아니 그래서 좀 생각이 희망찬 이야기 들고요. 들고 싶어요. 예. 이제 이번 주가 설날이잖아요. 예, 예. 우리 다음 주 방송은 쉬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아쉬워라. 그게 제일 희망적이에요. 예. 다음 주 방송 아니요. 쉬는 게 아니요, 그게 이런 아니고.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게 힘들구나.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수원대 해직 교수님이 네네. 본인이 해직당하고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제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일부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무려 1,000만 원을 또 이재 교수님이라고 네. 1,000만 원을 시민사회단체 여러 군데 내놓으시고 아이고. 기부하시면서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비를 비호하는 세력을 추방하는 데 써주시라. 본인이 이제 못 받은 급여로 이제 사실 얼마나 빚어 있었겠어요. 그동안 생활비도 없었을 테니까 그런 훈훈한 소식도 있고 네. 또 드라마 시그널 김은희 네. 작가님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예. 또 화제 드라마 예, 예. 응답하라 1988. 이 김은희 작가님하고 남편 장항준 감독님이 네. 참여연대 팟캐스트 예, 나왔어요? 참팟에도 출연하셔가지고 화제가 예. 되고 있는데 예, 예. 처음으로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뉴스에 나왔어요. 어. 그 두 분이 출연해서 하신 말 때문에 이제 네. 시그널. 예. 근데 이런 말 해주시더라. 왜 예. 범죄 스릴러물에 주목하느냐 예. 했더니 거기에 기본적 한국 사회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한국 사회 모순이 다 담겨 있다. 특별한 진보나 대단한 정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하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찰이나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해서 죽었는데도 그 원인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회를 원한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유니세프, 나눔문화, 올드비전 이런 데 기부를 하신대요, 많이. 네. 그래서 좋은 일은 참여연대 회원이에요? 예, 참여연대 후원도 하시고 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죠. 사람들이 기부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참여연대 팟캐스트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직접 가서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네. 홍보하는 것 곳곳에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얄팍한 사람은 아니고 곳곳에 의인들이 엄청 많다. 네. 아주 많다. 다만 지금 아주 답답하게 숨기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때로는 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네. 드러내는 분도 있고 아니면 드라마를 쓰는 작가님들마저도 드라마에도 네. 상식과 정의를 염원하는 마음들이 투영되어 있다. 예. 그럼요. 그런 희망찬 소식들이 네. 꽤 많습니다. 네. 지금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불같은 심판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홍보하셔도 되고요. 참여연대 팟캐스트 응원합니다. 네, 참팟입니다. 네, 참팟입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 팟빵에서 검색됩니다. 네, 예. 그리고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말 이 팟캐스트 팟짱을 들으시면서 정말 분노의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번 총선에선 정말 제대로 된 투표해서 심판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사회의 잘못된 정의 정의 실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도처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분들의 힘으로 저희 팟짱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힘내시고요. 예. 정말 설이네요. 까치까치 설하는 어저께고요. 우리 설 덕담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의원님 설 덕담을 예. 근데 뭐 설이 얼마나 가까이 오는지도 별로 느낌이 네. 아직은 없어요. 예. 지금 없어요. 예, 느낌이 크리스마스부터 잘 없긴 설까지. 한데 맞아. 설 덕담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요즘 오마이뉴스에도 보면 그 고상만 기자가 계속 시리즈를 올리고 있긴 하던데 네. 군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도 예. 계속 되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합니다. 근데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찰이든 군이든 어떤 행정행위든 대통령이든. 그래서 이제는 좀 정부가 그리고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하고 국민의 선택도 잘하고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방송을 쉴지 여부는 제가 결정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예, 저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